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의 맨하탄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가정소송, 그다음에 이혼소송, 그리고 자녀 양육권 관련된 소송, 그리고 조정, 이민자들 사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왜 혼전 계약서, 프리너비 중요한지, 특히 그것이 미국의 뉴욕에서도 중요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4년, 3년부터 뉴욕주 대법원과 파이브로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이민자들의 이혼 소송,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차일드 커스디 비지테이션하고 관련된 조정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는 드물게 뉴욕 스테이트 코트에서 서티파이된 패밀리 로 미디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혼전 계약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뉴욕 스테이트 로의 법적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는 혼전 계약서 프리너비라고 하거든요. 계약서에 결혼 전에 작성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결혼 전에 해야 됩니다. 이 법적 계약으로서 이혼 또는 사망 시 재산 분할, 부채 책임, 배우자 부양, 이건 메인트런스라고 하는데요. 메인트런스 등을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이거를 관할하는 근거 법령은요, Domestic Relations Law라고 해서요, 우리는 줄여서 DRL이라고 합니다. 이 근거 법령에 의해서 혼전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법적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프리업은 반드시 서면,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공증, 그다음에 deed acknowledgement, 노털이라고 하는데요. 공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기재해야 되고,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되고, 또 서명한 것을 공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냐라는 질문들을 저희 많이 받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결혼하는 새로운 커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변호사님, 왜 저희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생각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요. 그것은 뉴욕의 에코더블 디스트리뷰션 제도 때문이다. 에코더블 디스트리뷰션 제도는 어, 공평 분배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공평 분배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공평 분배, equitable distribution이 관할하는 주입니다. 즉 이혼 시 재산을 50-50,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반반씩 나누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equitable distribution을 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법원이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이 어떤 근거냐면 고려 요소가 결혼 기간, 소득 차이, 건강 상태, 기여도 등 13가지를 산정해서 이거를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그것도 관할하는 법이 Domestic Relations Law, DR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면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혼전계약서가 만약에 없이 이제 이혼 시에 법원에서 이거를 에코러블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려가지 않을 수도 있어. 법원에서 그렇게 달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직접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부가 직접 재산 분배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혼전계약서가 더 뉴욕에서 필요한 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이민자한테는 왜 또 중요할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민자는 다른 미국에서 오랫동안 태, 태어나서 자란 분들과 달리 재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는 종종 본국에 있는 재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라고 할게요. 한국에 있는 재산, 해외 계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재산 계좌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계좌, 미국 이외에 있는 계좌, 또 가족 공동 명의 재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한국에 아버지랑 그다음에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공동 명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형제들끼리 공동 명의 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전 계약서는 명확히 별도 재산, separate
property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혼시 뉴욕법원이 이거를 혼전 재산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까 혼인 중에 발생한 프로퍼티로 판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 구조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재산 구조가 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여기에서 모든 삶이 터전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비자나 영주권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시 재산 분쟁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이혼 서류 중에 하나인데 864 같은 재정 보증 의무가 있거든요. 864 이거는 좀 이민하고 관련된 좀 separate legal and property 그러니까 matter인데 864라는 재정 보증 의무가 배우자 부양,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등이 문제 등이 엮일 수 있어서 이민 절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전계약서는 재정 의무를 명확히 해서 이민 과정의 리스크를 또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방지입니다. 그 DR의 Domestic Relations Law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아주 펀더멘탈한 그 이 이혼을 관할하는 뉴욕주의 이 법이 완전한 재정 공개, full financial disclosure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부부는 재정 개념이나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전계약서 과정에서 모든 자산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DRL, Domestic Relations Law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면 이 세 가지만이라도 이해를 사전에 하셔서 왜 혼전계약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혼전계약서가 그러면 도대체 이혼 시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는데요. 재산 분배 기준을 법원이 아닌 부부가 직접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quitable distribution이 50-50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13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재산 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원이 기준이 아닌 재산이 부부가 직접 재산 분배 기준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배우자 부양, 맨처런스 조항을 미리 설정할 수가 있어요. 혼전계약서에. 그래서 이 정확한 소득 수치랑 그다음에 그 DR의 Domestic Relations Law에 그 계산을 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배우자 부양을 할지 메인처런스를 그 이혼할 때 그런 걸로 미리 본인들이 변호사 입회하에 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메인처런스에 대한 정확한 조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으면 이혼 시 부양료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혼전계약서는 소송 비용이나 시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모든 재산, 부양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혼 판결이 내릴 수 있어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이혼이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가 있으면 대부분이 재정 문제를 미리 해결해서 이혼 절차가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해진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혼이 아닌 경우 사실혼이나 종교혼 커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뉴욕은 사실혼, 커먼로 매리지가 인정되지 않는 주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는 50년, 30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는데 왜 우린 부부로 인정을 못하죠? 뉴욕주에서는 법률혼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커먼로 매리지가 인정이 되지 않는 주 중에 하나가 뉴욕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계약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종교혼만 한 부분들이 있어요. 종교혼은,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만 결혼을 하신 분들, 인정받으신 분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주는 법률혼만 인정이 되는 주기 때문에 뉴욕스테이에서 civil marriage가 자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종교혼은.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domestic relations law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혼전계약서는 재산 부양, 상속 규칙을 계약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커먼로 메리지는 사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거만으로는 재산권, 부양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혼전계약서 또는 유사한 cohabitation agreement를 통해서 별도 재산을 보호하고
또 동거 중에 취득한 재산 분배 기준을 마련하고요. 또 생활비, 부채 책임 명확히 정할 수가 있어요. 이 혼전계약서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률혼이 아닌 종교혼이나 사실혼 커플들한테는 누구보다도 이 혼전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욕은요.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거는 많은 커플들이 요즘에 오셔가지고 2026년 올해부터 저희는 결혼을 할 건데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법률혼을 할 건데 저희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왜 우리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부정적인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커멘트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뉴욕의 혼전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부부가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혼 절차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 부부나 또 종교혼 또 사실혼 커플에게는 이런 혼전 계약서는 재산 부양, 이민 절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뉴욕 주에서 이혼을 조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뉴욕 패밀리 코트 스프링 코트에서 서티파이를 받은 저 레이첼 유 변호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